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부동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전세나 월세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르게 되면 이사도 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는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거나 직장생활 때문에 따로 집을 구할 때 집을 전세 계약하면서 아들이 살 집이긴 한데 자녀 명의로 하자니 증여세 문제도 있고 해서 계약은 아버지 명의로 하고 아들만 그 집에서 산다고 하면 전입신고는 누가 해야 보호가 되는지, 계약자인 아버지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직접 거주하는 아들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내 전세금이 보호가 되는지 궁금하죠?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을 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2일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대항력이고요. 또 판례에서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버지 앞으로 계약을 하고 아들이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면 아들만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 계약자인 아버지가 전입을 꼭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 쉬운데 어떤 게 맞을까요? 임차인 본인이 아니고 다른 가족이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럼 먼저 대항력이 먼저 보면, 원래 이 전세 계약은 채권 계약이라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라는 힘을 줘서 계약기간 중간에 혹시 집이 팔려도 새로운 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여서 이 대항력은 임차인이라고 하면 꼭 필요하죠. 이렇게 중요한 이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보면은요, 우리 주택의 인도,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5월 9일날 집 이사하고 전입신고도 똑같이 5월 9일날 했다라고 하면 다음날 5월 10일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루 전인 5월 8일에 하고 이사는 5월 9일에 했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갖춘 날 다음 날인 5월 10일날 0시에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루 늦게 5월 10일날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인 5월 11일날 0시에 발생을 해요. 이렇게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에 따라서 내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사하는 날 바로 대항력을 갖춰 놔야겠죠. 그럼 자녀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인데요. 만약 아들이 미성년자라고 하면 이 미성년자인 자녀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자녀만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부모의 점유보조자로서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봐서 이때는 대항력이 생겨요. 그 다음은 자녀가 성년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자녀가 떨어져 살고 있는 독립세대인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만약 자녀가 성년이고 부모와 처음부터 같이 살고 있는 동일 세대원이었다라고 하면 자녀는 부모의 점유보조자로서 인정이 돼서 이것도 대항력이 발생이 되는데요. 다음은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인데요. 아들이 성년이고 처음부터 부모와 따로 살고 있던 독립세대였다라고 하면 이때는 자녀만 전입신고해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부모 명의로 임대차 계약하고
자녀만 전입신고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년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독립세대였다라고 하면 대항력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자녀 명의로 계약을 하고 특약에다가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은 아버지 명의로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해요.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녀의 진학 문제 등으로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자녀만 전입신고를 했는데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혹시 나중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된다면 내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큰일일 수 있죠. 가능하면 실제 계약자인 임차인이 직접 전입신고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만기 때까지 유지하셔서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